자, 이제 보어의 수원자 스펙트럼 볼 거야. 자, 보어 모델은 어떻게 생겼다더니 못생겨버렸어요. 부모들은 이거 불연속적이라고 했어요. 불연속적이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원자를 대표적으로 한다 그러면 수소 원자의 기준에서 첫 번째 에너지 주기가 이렇게 있으면 두 번째 에너지 주기는 이렇게 되어있다. 이 비어있는 공간 안에는 전자가 허락되지 않아요. 금지된 겁니다. 전자의 존재가 허락된 거는 이 라인들에만 허락이 되어 있다. allowed 되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투명한 것에는 forbidden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에너지 주기가 이렇게 붙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 해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가장 바닥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가장 안정한, 핵에 가장 잘 붙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서 얘를 갖다가 무한대까지 띄워올릴 때 에너지가 필요한 거, 우리 이걸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올라갔다가 얘가 다시 핵을 찾아 들어오면 이제 밖으로 빛이 방출되는 빛의 방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찍으면 방출 스펙트럼, 흡수될 때 올라갈 때 찍으면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이렇게 까만색 선으로 나타나고, 방출 스펙트럼은 빨주노초판하고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어의 수원자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갔던 애가 첫 번째 1루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1루 떨어져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간격만큼이 특정한 진동수를 나타내더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이걸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다. 그 다음에 2루만 떨어지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2루만 이렇게 발먹이를 3루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는 것이. 그럼 라이먼 계열, 후트 계열까지 있어. 이렇게 있어.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그런데요. 그럼 예를 들어 첫 번째 에너지 준위 보고 한 뭐 에너지가 3이라 하고 그 위에 준위 한 4라 하면요. 전자는 3.5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고. 그 정도. 그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에서 4로 넘어야 그냥 3이었다가 바로 4다. 그렇지. 그리고 뭐 3.9 그래도 못 넘어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 상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지.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럼 3에서 3.5, 3.9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4에서 4.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기하네요. 이제 그래서 우리 그걸 불연속적이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양자 퀀텀이라고 하는 거야. 양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든 양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걸 이제 확대한 거야. 그래서 사리가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무한 번째, 다섯 번째, 무한 여섯 번째, 번째, 무한더라 무한대까지 가더라는 거죠. 무한 마이너스 1,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취한 수가 1, 2, 3, 4,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더라? 1로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서 1로 떨어지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서 1로 떨어지는 애가 있고,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 간격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에너지는 H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 얘를 프리퀀시에 그래서 진동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쓰면 진동수를 남다음에 C라고 씁니다. C는 광속이고요. 얘는 이제 뭐야? 파장이지. 이런 식. 그래서 이 간격이 에너지고 에너지는 HF 또는 H 남다음에 C 이렇게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두 번째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를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한다면 라이먼 계열은 어떻게 된다고?
된다고? N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무슨 결이야? 자외선 결. 자외선 결. 자외선 결. 애한테 부표 던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발목이에요. 발목계열은 위에서 무조건 N2만 떨어지면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게 N2인 거야. 이게 올라갈 때도 N2에서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N2로 떨어질 때를 우리는 발목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패션 계열이 3으로만 떨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 패션 계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브래킷이랑 이건 참고로 알아보세요. 푼트 계열. 훈트. 푼트야. 푼트 위치. 그래서 브래킷 계열은 N4, N5까지 가는데 어쨌든 패션 브래킷 푼트는 전부 다 뭐야? 적외선 계열. 발목 계열은 뭐야? 가시광선. 에너지가 이 간격이 결국 에너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방사선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은 없어요? 이제 자외선 이상하지. 더 이상하지. 그러니까 핵이 큰 애들이지. 핵이. 핵 원자핵이 커서 저기 하는 애들이 에너지. 그게 우라늄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핵 안에서 이건 단순히 전자전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핵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 선생님 저한테도 왜?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때 우리 이 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낸다? 이건 주어주는 거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주현자 수의 문제는 131. 2다 이렇게 되면 여기 킬로그램 더 몰이다. 그래서 이 식은 화학에서 주어주는 식이고 우리 지금 물리를 배우고 있는데 물리에서는요 마이너스 똑같은 식은 n 제곱에 여기에 14.6 단위가 뭐야? 에lectronvolt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 식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주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참을입자를 몇 개 쓰고 있어.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3.6 이렇게 돼. 여기는 얼마 돼? 마이너스 4분의 13.6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9분의 13.6 사실은 그 라인의 값들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있는 데는 어디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간격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간격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 간격만큼이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에서 찍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스펙트럼을 갖다 찍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수소원자 스펙트럼이 이렇게 찍히면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된다? 빨간색 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주황색 선이 이렇게 나오고 노란색 선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제 촘촘하게 뭔가 나오겠지? 이렇게 막 나올 것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 나오겠지?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주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줘? 여기를 갖다가 발목이라고 문제를 준다고. 발목이열은 우리 알지만 N2로만 떨어지는 애를 발목이열. 이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애는 뭐겠어요? 패션 계열이겠지. 그럼 당연히 이제 이쪽 계열은 뭐겠어요? 여기는 라이먼 계열이겠죠. 이렇게 되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발목 계열만 보고 있는데 촘촘해진 쪽, 이쪽 왼쪽이 에너지가 큰 쪽이야. 그래서 이쪽이 에너지가 크다.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에너지가 작다. 그럼 진동수가 크겠지. 진동수 작겠죠? 이런 게 이제 시험에서 나옵니다. 람다는 당연히 짧겠죠? 람다는 어떻게 해? 길겠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왜요? 문제를 풀었어. 네? 왜요? 왜요? 아니 저 문제. 너랑 장난쳐? 아니요. 죽고 싶어?
너 지금 이번 시간 뭐 하는 거지? 야, 선생님이 무슨 붙여주는 가운데 토막이야? 아니요. 야, 뭐 참으라고? 아니요. 씨, 고장난 거 없어. 오늘 끝내 가기냐? 아, 도가 좀 있어야지. 도가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야? 오지 마, 다음 시간부터. 너 필요 없어. 수업을 진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이 형은 얼마나 피해를 봐. 원선생한테 얘기해서는 너 제거시킬 거야. 학원이 발전이 없어, 너한테. 네 미래를 봐서 선생님이 계속 오냐오냐 해준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너 어디가 더 써먹냐? 써먹을 데 없어. 어느 학원에서 받아줘, 너를. 응? 맨날 핑계나 대고 남의 핑계나 대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수업할 필요 없어. 적당히 다 됐어야 될 거 아니냐. 문제 풀었어. 나처럼 적당히 하고 마치고 있어야지. 응? 됐다 됐어. 그걸 지금 깨달았냐? 해라고 가지고 이거. 네? 너 반성문 여기 빽빽이 채우고 못 채우면 못 가. 아니 저 8시. 그런 거 없어. 안 그러면 그만둬. 아니 저기 문제 풀었어요. 반성을 할 것 같으면 반성을 써오고 그거 안 쓰면 너안 받을 거야. 몰랐어요. 그걸 나한테 물어봐.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너 뭘 잘못했는지 몰라 오늘? 아니요. 네가 잘못하면 써봐봐. 얼마나 반성을 하는지 모르겠어. 옆방 가서 쓰고 분위기 이상한 거 아니잖아. 외워서. 자, 네. 자 그래서 이게 여기는 A야, 여기 B야. 아 여기도 C라고 할까? 여기 D야. 얘를 저기다 표시할 수 있어요. 어떤 전자전인지. 그래서 얘는 발머 계열이기 때문에 가장 발머 계열 중에 에너지가 낮은 애니까 얘일 거야. 얘가 얘야. 그러니까 얘가 A예요. 그럼 두 번째 이게 B야. C는 아마 제일 얘일 거야. 그다음 이게 D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표시할 수 있어요. N3에서 N2로 떨어지는 걸 우리는 A라고 하고, 얘는 N4에서 N2로 떨어지는 걸 B라고 하고, 얘는 N2에서 N1로 떨어지는 걸 우리는 D라고 하고, 얘는 뭘까요? N3에서 4에서 N 무한대에서 아 N3까지 떨어지는 게 얘 좀 가장 바깥에 있는 거. 이렇게. 위에 이제 화학하고 물리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스펙트럼상에 나왔을 때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약간 이게 이제 화학 쪽에서 다뤄지는 냄새가 좀 나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A전을 한번 구해보자. A전을 직접적으로 한번 구해보자고. A전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N3에서 N2로 떨어진 거니까 우리 이제 A전을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낮은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6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3.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K값이라고 하는 상수로 놓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여기는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3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36분의 5라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6분의 5라는 수치가 나오면 이거 3에서 2 왔다 갔다 하는 값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전이다. 비전이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n4에서 n2로 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델타 2 b라고 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에서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6 연락한 거 있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의 제곱에 13.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어차피 또 K로 놓고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16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16분의 3이 이렇게. 그래서 16분의 3이라는 수치는 4하고 2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의 에너지 수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디저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1에서 2 이거니까 얘는 1에서 2 이렇게 되는 거지. 낮은 값에서 초값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6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에 여기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6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4분의 3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계산들은 실제로는 물리보다는 화학에서 좀 계산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물리에서 주로 다루시는 계산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 문제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이렇게 다뤄봅시다. 이런 에너지 주기가 있어. 여기가 이 1이고, 이 2고, 이 3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이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 2라고 하고, 여기를 이 3라고 하고. 그럼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겨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1은 이 3 플러스 이 2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면 HF1 이렇게 쓸 수 있죠? HF3 쓸 수 있지? HF 이렇게 쓸 수 있지? H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에너지 텀을 진동수 텀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또 두 번째 식으로도 고칠 수 있다고. 어떻게? 람다 1분의 C 이거는 H의 람다 2분의 C 플러스 H의 람다 3분의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HC 날려버리면 결국은 반대 과정이니까 람다 1분의 1은 이거 이제 통분하면 람다 2, 람다 3에 람다 3 플러스 람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람다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문제에서는 이제 이거 뒤집어요. 또 람다 1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분모 분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 찍혔겠는데? 그 카메라를 끄고 있는데